아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외고를 폐지해야 된다. 그럼 법안을 발의해 놓고 정작 자기 딸은 외고를 보낸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책 쓰는 게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지금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지금 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이제 쓰면서 요즘에 이제 쓰고 있는 부분이 조국과 관련된 부분을 쓰고 있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책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몰랐던 이야기도 알게 되고 뭐 알았던 내용도 조금 더 정확해지다 보니까 야 참으로 진짜 우리나라 정치계에 조국 같은 사람은 다시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조국이 등장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국과 비교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조국이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조국과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그리고 조민과 비교가 되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을 보고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인 임혜숙 교수인데요. 자, 근데 최근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 좀 문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임혜숙 교수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이거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이분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된 사람입니다. 뭐 이까지만 들어봐도 조국과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 출신이고 장관 내정자고. 자, 그러면 조국과 비슷한 길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장관에 딱 내정이 되자마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로 지금 내정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 의혹만 하더라도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몇 가지 의혹들이 있죠. 그렇죠? 부동산, 다운계약, 위장전입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논문 내조, 논문 표절 그리고 자녀를 동행한 외유성 출장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러다 보니까 지금 제2의 조국이 나타났다. 제2의 조민이 나타났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의혹만 하더라도 12가지입니다. 근데 그 12가지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거, 다운계약과 관련된 거, 위장전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논문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제2의 조국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씩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논문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출장을 할 때 자녀를 지금 동행했다라고 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좀 살펴보시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하와이, 오키나와, 스페인 이런 데를 갈 때 나랏돈 출장에 두 딸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니까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6차례 해외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출장한 기간과 장녀와 차녀의 입출국 날짜가 여러 차례 겹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3차례는 두 딸과 함께 나머지 한 번은 장녀와 지금 동행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결국 실토를 했죠. 그렇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녀를 동반한 적이 있는데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해외 출장을 가보시거나 국비를 통해 가지고 뭐 학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 얘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요. 회사 돈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세금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나가는데 자녀를 동행을 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뭐 자녀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 비용으로 썼다라고 할지라도 자녀와 관련된 비용이 어디까지이고 무엇을 그렇게 볼 수 있고 무엇을 그렇게 볼 수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노릇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립니다만 저 지금 출장은 개인 돈으로 간 게 아니라 국가 세금을 통해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출장 계획서에 대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한 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자, 임혜숙 지금 내정자의 출장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공간이 지금 어떻습니까? 공백이에요, 공백. 아무것도 그냥 내용을 쓰지 않은 겁니다. 국가 지금 세금을 통해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그 출장 보고서의 내용을 대부분을 지금 저런 식으로 공백으로 뒀다. 이것이야말로 이분이 지금 국가 세금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의 인식을 평상시에 갖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겠다, 과기부 장관이 되겠다, 과기부 예산을 또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논란이 커지니까 해당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임혜숙 내정자가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조국과 또 다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논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런 지금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혜숙 후보자가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니까요. 제자의 석사 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논문 2건에 대해서 다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남편과 제자 본인을 제1저자부터 3저자까지 함께 올려가지고 학술지에 게재했다라는 겁니다. 3개월 간격으로 같은 학술지에 실린 두 논문인데 논문이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모두 제자 석사 논문과 핵심 주제, 논리 전개, 결론 등이 같고 문장 또한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조국 같은 경우는 아들 시험을 대신 쳐줬다 뭐 그런 식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자기 논문을 갖다가 제자가 대신 써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지금 나라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대 교수식이나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논문조차 똑바로 제대로 못 씁니까? 제자 논문과 지금 절반 이상이 뭐 문장까지 같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웃긴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논란이 많은 논문을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각각 두 논문을 통해 가지고 정보통신부와 서울시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긴 일이냐? 다른 데도 아니고 과기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과기부가 어딥니까? 이분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된 곳이 과기부예요. 그 과기부로부터 자기의 잘못된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과기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기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겠어요? 눈에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뻔하죠. 조국 같은 경우도 뻔하게 행동을 했던 것이고 조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장관 밑에 있었던 모든 장관들이 예상이 됐던 대로 다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과기부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총리 지금 내정자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죠. 자,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김부겸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고 폐지법을 발의했던 사람이 김부겸인데 딸은 2달 뒤에 외고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를 보니까 김부겸이 2010년도 1월 18일 날 외고 폐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해 3월에 김 후보자의 셋째 딸이 경기 외고에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조국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조국도 평상시에 특목고 폐지해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해놓고 정작 지금 자기 뭐 자식들 같은 경우는 특목고에 보내는 그런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부겸은 지금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조국보다 더 심합니다. 아예 그냥 법안까지도 지금 발의를 해놓고 딱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자기 딸을 갖다가 특목고에 보내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의 지금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도대체 무슨 뭐 과기부 장관이 됐건 지금 뭐 국무총리가 됐건 이 두 사람만 문제였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모든 장관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내로남불과 다 지금 무능력함을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비리 지금 3종 세트가 다 있습니다. 누구 그냥 끌고 오면은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누구 끌고 오면은 또 뭐 주식 문제가 있는 것이고 누구 또 끌고 오면은 지금 뭐 자녀 지금 21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같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외고를 폐지해야 된다. 그럼 법안을 발의해 놓고 정작 자기 딸은 외고를 보낸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진짜 국민 알기를 뭐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인간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최후의 지금 뭐 발악을 하는 것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비두죠. 내년 우리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저 인간들을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